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우리 1부에서 사우디 얘기 굉장히 신나게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왕세자는 돈이 얼마나 있나.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가십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1부에서의 결론이 사우디는 기회에 따인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단순히 빈살만 왕세자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폭넓게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했었다 그러면 정치, 사회, 문화 관련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작가님 2부에서 같이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빈살만 왕세자 돈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려면 계보를 좀 봐야 된다. 네네. 근데 제가 이거 안 볼라 그랬거든요. 네네.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그래도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필수 교육, 의무 교육으로 한번 일단 계보부터 살펴보실까요? 빈살만 왕세자 재산이 2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300 내지 4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 아람코의 시가총액보다도 크고, 그렇죠. 그 뭐 몇 년 기름 수출해야 겨우 만들 수 있는 돈인데. 예. 아까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빈살만의 개인 재산이 한 2조 달러입니다. 많긴 많네요. 왕족들이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긴 한데 돈이 많아도 1조 2조지 그게 몇백조, 뭐 1,000조, 2,000조는 아니거든요. 원 기준으로. 원 그렇죠. 기준. 원 기준 2,000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 기준으로 뭐 부자라 그러면 뭐 조만 돼도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뭐 2,000조가 넘는 부자라고 그러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에 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 기간 동안에 그 돈을 모았을까? 그 돈을 그 기간 동안에 모으는 게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에 그 돈 모으는 게 가능했다면 결국은 사우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까?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는 단순히 뭐 그 사람 재산이 2조 달러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 왕가와 이 정치를 이해하는 그런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우디는 여기 왕가 계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3대에 해당합니다. 사우디 왕국이 사실은 이제 3왕국입니다. 1왕국, 2왕국이 앞에 있었고 이제 3왕국이 세워졌는데 3왕국을 세운 분이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십니다. 알 사우드가 이제 그 집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압둘 아지즈는 이제 이름이지요. 근데 이 압둘 아지즈 국왕이 아들을 낳은 부인만 22명입니다. 부인이 아들 낳은 사람. 네, 왜 그러냐면 압둘 아지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집계돼 있거나 어디에 하나로 요약돼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들은 신문을 보면서 그때 스크랩 해놓은 것들을 집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이 45명 아들을 낳았습니다. 45명 아들을 낳은 부인만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만 낳은 부인은 이름을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아들 45명인가 46명을 확인하고 그 아들의 어머니를 따지해 보니까 22명입니다. 그런데 딸만 나면은 리스트에 없다. 제가 못 구한 겁니다. 제가 이제 구하지 못하고 제가 구한 그 리스트에는 딸만 난 부인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걸 빼도 22명. 네, 그래서 여기 아들 45명을 난 어머니가 22명이에요. 22명인데 그러니까 웬 부인이 그렇게 많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 태조왕건 생각하면 뭐 그거랑 똑같습니다. 사우디를 통일을 해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호족들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이제 결혼으로 이렇게 호족들을 연합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그 아버지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쭉 형제 상속을 해서 예. 지금 7대 국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2대 국왕, 3대 국왕, 뭐 사우드, 파이자, 칼리드, 압둘라, 그 다음에 살만 이렇게 해서 지금 7대 국왕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아들이 45명인데 이 어디는 30 뭐 몇 명, 어디는 40명 이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죽은 왕자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태어나자마자 뭐 유아 때 사망한 왕자들도 있고 예, 예. 또 20살 되기 전에 뭐 자살한 왕자도 있고 뭐 병으로 죽은 왕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35명이라고 저는 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 이유가 어떤 세력 다툼을 할 만한 나이까지 자란 사람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35명이고 그래서 어디 이제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 보면 45명, 어디 보면 35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남 사우드 국왕부터 이제 7대 국왕이 32남 그러니까 예, 전체 45명으로 봤을 때 이제 살만까지 7대 국왕까지 내려오고 예. 이제 나이들이 다 많아졌죠. 다 이제 80이 넘어가고 다 90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살만 국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카 그러니까 그 자기 형님 동복 형님의 예. 아들에게 이제 크라운 프린스 왕세자 자리를 이제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이제 45명, 그러니까 성인이 된 왕자가 35명 중에 그 35명이 대충 둘로 나눠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왕비 중에 수다이리 가문에서 온 왕비가 있습니다. 수다이리 가문에서 온 왕비가 아들을 7명을 낳습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아들을 7 낳을 정도라면 그 부부간의 금술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7 낳았겠죠. 그리고 수다이리 가문이 굉장히 융성한 가문이기도 했고 또 아들을 7 낳을 만큼 또 사랑도 많이 받은 왕비세요. 수다이리 왕비가. 그래서 수다이리 왕비에서 난 아들이 7명인데 그 수다이리 왕비에서 난 아들이 7을 수다이리 세븐이라고 하고 이 35명이 수다이리 세븐과 나머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 볼 정도입니다. 거기가 그만큼 세력이 막강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2남, 4남, 7남까지 내려가다가 이제 수다이리 왕비가 난 첫째 아들이 파드 국왕인데 전체로 보면 11남입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국왕이 됐습니다. 국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사우디 사람들이나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파드 국왕이 이제 수다이리 세븐의 첫째가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수다이리 세븐이 다 가져갈 작정이었었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밑에 16남 술탄이 둘째고 26남 나이프가 넷째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나머지 왕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지 않겠습니까? 수다이리가 아닌 왕자들. 아닌 왕자들. 그러니까 28대 7의 구도에서 28쪽이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징검다리로 세운 게 그 6대 압둘라 국왕입니다. 파드 국왕이 죽고 이제 압둘라 국왕이 이제 왕세자가 되고 그 왕세자를 세우면서 그 밑에 부왕세자를 누굴 세웠냐면 수다이리 세븐의 둘째 아들 술탄 왕자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현 국왕 아니요. 살만이고요. 현재는 살만이고. 예. 살만은 그 수다이리 세븐 중에 6번째고요. 6번째. 예, 두 번째 아들을 이제 왕세자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과도 정부처럼 이제 압둘라를 세워놓고 압둘라 다음에는 이제 자기네가 이제 이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파드 국왕이 그 재임 중에 그 뇌졸중으로 5년을 죽기 전에 5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둘라 국왕이 10년 재위를 했는데 실제로 앞에 5년을 이제 그 왕세제로서 그 실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한 건 15년입니다. 근데 그 압둘라를 세웠을 때 압둘라가 힘이 없을 만한 사람이니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동의를 할 때 막강한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힘이 많지 않은 왕세자였는데 15년을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세진 겁니다. 굉장히 세져서 그런데 그때 술탄 왕자가 병으로 죽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이제 그 넷째인 그 수다이리 세븐의 넷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크라운 프린스를 나에프로 이제 바꿨죠. 이제 둘째가 죽고 나서. 예, 예. 그런데 이분이 2011년인가 12년에 또 죽습니다. 그게 다 나이가 많아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살만 왕자가 이제 왕세제가 된 겁니다. 왕세제가 됐는데 압둘라 국왕이 서거하기 전에 예. 살만 왕세제가 크라운 프린스가 이 치매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많이 돌았는데 국왕 되기 전인데도. 네네.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국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빈 방문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만나고 이러셨는데 멀쩡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이제 치매가 좀 진행이 되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치매 소문을 살만 쪽에서 흘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압둘라가 예, 이 수다이리 세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다이리 세븐의 크라운 프린스를 폐위하고 자기 아들로 이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만이 이제 자기 말하자면 이제 관심을 좀 줄이려고 난 힘이 없다. 네네. 옛날에 그 우리 대원군이 하듯이 예, 이제 예. 그런 모습으로 지냈죠. 그러다가 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압둘라 국왕이 서거하고 나서 죽고 나서 한 하루 이상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압둘라 국왕의 신복들이 살만을 폐위하고 이제 왕을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왕세자로 세우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진압하고 왕이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살만이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앞에 그 동복 형님이 둘이나 죽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살만한테 아들이 12이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진짜 쟁쟁한 형님들이 있었거든요.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뭐 우주인이 됐던 형님도 있고 이런데 또 그분들이 막 죽고 이래서 이제 뭐 또 나머지보다도 이제 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제 아버지 눈에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살만 국왕이 즉위한 게 2015년인데 예. 2015년이 될 때까지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 어떤 자기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 아들 네네네.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이제 그 여기 무함마드 빈 살만 책에 보면 말하자면 우리 뭐 주가 조작 같은 거 해서 돈 벌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 주가 조작해서 그 뭐 돈 벌어서 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게 뭐 1조를 모았겠습니까? 2조를 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억 가지고 주가 조작해서 10배 해봐야 1000억인데. 네네. 그런데 이제 2천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그게 2015년이거든요. 그런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살만 국왕이 즉위하자마자 자기가 맡고 있던 국방부 장관을 맡겼습니다. 근데 뜬금없었죠. 저는 그 뭐 이름도 잘 모르던 물론 그 안에서는 뭐 세력이 있었겠지만 그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름도 없었던 왕자가 갑자기 뭐 굉장히 어린데 그죠.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85년생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도 근 1년 가까이 나이가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저도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한 1년 정도를 확인을 못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이 2조 달러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일단 맞는다고 보고 이제 맞는다고 본 것은 사람들이 2조 달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2조 달러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2조 달러라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 조건에서 봤을 때 2조 달러라면 그거는 정상적인 뭐 좀 범법을 해서라도 축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재산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네. 2015년 계산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2013년으로 해서 네네. 우리가 10년을 보자고요. 네네네. 2조 달러면 2천조 원인데 네. 그럼 1년에 200조 원씩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치부의 방법으로 재산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 조작을 했어도 네, 1년에 네. 200조 원씩 네. 벌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예. 그 사람은 그 공공투자기금, 흔히 사우디 국부펀드라고 하는 PIF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최엄명이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람코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아람코와 PIF가 그 사람 손 안에 들어 있는데 예. 결국은 그런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라고 쳐도 1년에 200조씩 모아야 그 돈이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2조 달러라는 왕세자의 재산이 2조 달러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국가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자기 재산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 2조 달러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국민들도 왕정 국가라는 특성이 네. 국가의 재산이 즉 왕의 재산처럼 그냥 인식하는 게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아서 2천조가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거 이거 내 거 이렇게 해서 2천조가 된 게 아닐까. 와, 이것만 보더라도 그 돈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상식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가 국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빈살만 왕세자의 재산이 2조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등치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일부. 예, 그러니까 그 왕세자가 무슨 요트를 하나 산 게 있습니다. 세레나라는 요트가 있는데 그게 4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고요. 그때 살바토르 문디 그림인가 뭐 그런 그림 한 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4억 불이 넘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두 개 합치면 거의 우리로 한 1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 하나 사고 그림 하나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2조 달러, 그러니까 2천조 이상 재산이 되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조 달러라는 게 그 사람의 재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까 뭐 배 한 척 사고 그림 하나 사는데 1조 원씩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나라 돈 이꼴 왕의 돈. 네. 이런 인식.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뭐 이제 PGA 골프하고 LIV하고 이제 LIV가 이제 그 PGA 골프를 먹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호날두를 뭐 몇 억불 뭐 이제 이 메시를 몇 억불에 데려온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 PIF 자금입니다. 그 국부 펀드의 자금인데 국부 펀드 자금이 지금 대략 한 6천억 달러 정도, 6천억 불 정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 3분의 1, 왕세자 재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거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투자가 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의 재정 수입은 원유를 판매해서 얻은 오일 레버니가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상당 부분을 PIF 공공투자기금 그 국부펀드에서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그 재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쌓아놓고 쓰는 돈이 아니라 어딘가 투자를 했다면 그 돈을 꺼내서 쓴다면 그 어딘가 투자해서 얻은 수익만큼 얻을 수 있는 데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서 뭐 주식을 사서 기대 수익률이 7%야. 근데 주식을 팔고 다른 데 투자하려면 최소한 7%는 돼야죠. 근데 메시한테 돈을 주면 7%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우디가 세계 스포츠계에서 영향을 행사해서 그걸로 돈을 만들 수도 있겠죠. 돈 되는 사업을 벌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 경제 평론가들이 보기는
그 국부 펀드의 돈을 빼서 거기다 써서 그 돈으로 그 수익을 올리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국가재정에 충당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것 역시 결국은 왕세자가 그냥 그립감을 좀 세게 갖추고 자기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이러는 데다 사용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이 1,000조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한 7천,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저희 국부 펀드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 뭐 물론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쓴다 그러면 뭐 그 어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얘기가 그 빈살만이 돈이 많으냐 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네 돈 내 돈을 구분하지 않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돈의 구조, 돈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이 우리랑은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긴 하네요. 1인 결정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왕세자의 재산이 얼마이냐, 국부 펀드의 총액이 얼마이냐, 어떻게 운영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구조라는 것이고 그 구조가 아무에게도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슈라위원회라는 국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제 조직이 있긴 한데 국왕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는 국왕, 지금은 뭐 국왕의 그 모든 권한을 왕세자가 행사하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근데요,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보지 말고 그냥 현실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사우디는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랬을 때 최근에 그 빈살만 왕세자 이후에 뭐 여성들에게 운전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그 절대 국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꽤 많은 걸 거의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보수주의도 변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 그 네옴이라는 곳이 뭔가 그 외국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때 뭐 이거를 뭐 진짜 그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설득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앞으로 신사업을 할 때에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빈살만 그리고 지금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에서의 빈살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살만 국왕이 즉위할 때만 해도 그 수다이리 세븐이 그렇게 압도적이질 못했습니다. 수다이리 세븐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다이리 세븐 중에서도 자기의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 조카에게 이제 조카를 왕세자로 세워놨다가 그 조카를 내쫓고 자기 아들을 왕세자로 세웠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다이리 세븐에서도 살만과 나머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전에는 수다이리 세븐과 나머지 또 기득권층 거기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 뭐 기득권층 이렇게 대결이었었는데 이제는 수다이리 세븐에서도 이제 나눠진 거죠. 이제 그 정도가 돼서 살만 국왕이나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이라고 생각한 게 여성과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우디의 이해관계하고도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경제 인력으로 편입되어야 경제 성장을 좀 더 견인해 갈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이제 경제 인구로 편입이 돼야 되고 이제 그래서 아주 적절한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와하비즘이라는 그 종교적인 실체하고 이제 맞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운전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와하비즘이 이게 사실은
그 사우디가 맨 처음에 건립된 게 압둘 아지즈 국왕과 압둘 와합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세운 날을 기념해서 9월 23일인가가 내셔널 데이입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개천절인데 예. 재작년인가 그 파운딩 데이라는 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2월 며칠로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 그건 이제 지금 왕국이 3왕국인데요. 예, 예. 3왕국의 이제 그 건립 시기를 앞당겼어요. 앞당겨서 그 압둘 와합과 만나서 사우디를 세운 그때가 아니라 예. 그 전에 이미 압둘 아지즈는 국왕이었으니까 아. 그때 사우디가 세워진 거로 치는 겁니다. 와, 그럼 국가 정통성에서 와하비즘의 가치를 그렇습니다. 떼어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그 사우디는 왕실과 사우드 왕가와 압둘 와합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 가문이 만나서 세운 건데 거기서 그 정통성을 부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운딩 데이의 의미가 그냥 개천절을 하나 더 맞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사우디는 더 이상의 압둘 와합 그 이슬람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슬람조차도 국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선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은 그 왕세자가 직접 공식적으로 종교가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언을 함으로써 이 개발 사업에 그 이제 걸림돌을 이제 하나씩 치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이는 거네요. 하나는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의 경쟁자,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세력이었던 와하비즘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좀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 반대 한쪽에서는 경제 개혁, 이게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들이 일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성과 청년의 그러니까 지지 플러스 경제 성장을 한 번에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는 네네. 거군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는 밖에서 얘기만 들으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사우디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좀 어때요? 예, 제가 2009년에 이제 부임할 때만 해도 종교 경찰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제 안에도 이제 나갔다가 거기는 여성이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아바야라는 이제 검정 옷을 다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워낙 외국인도요? 네, 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여성은 다 이제 아바야로 온몸 전체를 가려야 하고 또 사우디 여성들은 이제 머리도 가리고 얼굴도 가립니다. 눈만 내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눈조차 안 내놓고 망사 같은 걸로 해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아바야를 입고 나갔다가 예. 머플러를 안 쓰고 나갔다가 그 종교 경찰이 막대기로 찌르고 쓰라고 그러고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 종교 경찰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인가 그 종교 경찰을 해산을 시켰는데 그 지금 왕세자가요. 저는 그렇게 맥없이 물러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 조직이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니까 예. 그 사우디는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걸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 스스로 사우디의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였는데 예.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칙령 하나로 종교 경찰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 그제 사우디 왕실에 있어서 이슬람은 그냥 지배 이데올로기 아니었는가? 정말 그 신앙을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도 통치 이데올로기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의아한 게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뭐 물론 이제 거기는 언론 자유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예. 공개가 안 되기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뭐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권력 관계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위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 네네. 그 생활을 하시면서 봤을 때 그 2015년, 16년 이때
부터 이제 빈살만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뭔가 정치를 하고 뭔가를 풀어주고 이런 것들의 국민적인 반응은 좀 어땠어요? 그 위에 기득권들은 네네. 생각보다 저항을 안 했고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사실 좀 낯설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뭐 여성들 중에는 그 여성 운전을 반대하는 여성들도 있기는 했지요. 예, 뭐 예. 우리나라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근데 뭐 여성들이 굉장히 뭐 반겼죠. 여성 운전이 그 왜 중요하냐면 단지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운전기사 월급이 한 우리 돈으로 한 5-6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어디 이제 그때는 취업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예, 예. 취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그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자기 가족이 자기를 계속 그냥 출퇴근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기사를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예. 이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성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행동에 제약을 받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시장도 마음대로 못 가고 쇼핑몰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제 그래서 행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았던 데서 풀려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성들한테 가해지는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내거나 여행을 할 때 남성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라기보다 어떤 남성에 딸려 있는 뭔가 부산물 같이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남성의 부속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들은 여성을 보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은 보호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아들이라도 남동생이나 아들이라도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을 때 남성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여권도 받고 여행도 받고 이렇습니다. 아들의 동의를 받아야 네. 엄마가 여권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개혁의 효과를 좀 많이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뭔가 좀 더 미래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들을 보셨을 때 정말 뭐 진짜 청년들이 뭐 좀 더 일을 할 수 있고 여자들이 좀 더 일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사우디가 아닌 서구 국가로 이렇게 좀 변해가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여성에 대한 정책은 아직도 미진한 게 많지만 그래도 청년에 대한 정책보다는 굉장히 많이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여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예. 근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률에는 허수가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일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우디가 빨리 좀 이렇게 개선되고 사우디의 현황이 개선되고 좀 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 인력이 그 경제 인구로 편입이 돼서 이제 동력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들은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됐는데 청년들은 아직도 미진하고 그래서 그 여성들은 그래도 이제 그 후견인 제도거든요. 그 모든 게 남성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그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이 안 돼서 이제 그런 점을 아쉬워하고 청년 문제는 아직도 취업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아직 안 돼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잘 상상이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진짜 일하고 싶어서 일한다는 것도 있지만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여성은 여성대로 집안의 다양한 조약권 때문에 묶여 있고 네네. 남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거기 그 외국에서 고용했을 때나 가서 그 뭐 가서 월급이나 받아오는 건데 네. 그리고 나머지 좀 이렇게 허드렛 일 같은 경우는 다 외국인들이 한다 그러고. 네, 그리고 그 사우디 남성들 취업 그 분포를 보면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그 자료가 잠깐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사우디 전체 취업자가 311만인데요. 이게 2018년 자료입니다.
그 이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118만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공공 영역 여기 10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0일. 네네네. 그 소셜 인슈런스는 이제 이 저기 우리 국민연금 같은데요. 이 국민연금 같은 건데 이제 거기는 취업을 하면 그 고시라고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가 있습니다. 네. 사회연금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해서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간? 예, 민간 영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190만. 그다음에 그 공공 영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110만, 한 3분의 1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는 잘 용인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사기업에 취업한 사람 중에도 또 그런 허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우디의 노동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동력이 훨씬 낮다고들 평가를 하십니다. 일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참,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기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그렇죠.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이 한국 안에서만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다가 그 외국 생활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도 우리야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어떤 내부 정치 관련한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지금 이제 그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그런 포지션이 그쪽 지역, 아까 GCC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우디라는 국가를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우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왕이 될 거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압둘라 국왕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힘이 없는 왕자가 왕이 돼도 왕위에 오래 있으면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힘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적들을 뭐 리츠칼튼 호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막 예봉을 꺾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 왕위에 이제 뭐 왕위에 오르고 또 왕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힘세긴 할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 정세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그 사우디 경제 얘기를 일부러 들어봤고 왕세자가 오는 과정들 거기에 문화적인 어떤 개혁 정치들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관련된 사건들을 조금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다음을 어떻게 좀 그려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왕세자가 아주 그 문제적 인물이었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그 뭐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자면 그 예멘 전쟁 개입하고 폭격을 하고 확전을 주도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촌 형님이 왕세자가 된 거를 그냥 내쫓고 자기가 이제 왕세자 자리를 차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만이 국왕되기 전에 그 밑에 이제 부왕세자 크라운 프린스, 데프티 크라운 프린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그 국경 근처에서 헬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리야드 사람들은 전부 그 왕세자가 죽였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뭐 리츠칼튼 호텔 사건도 있고 레바논 총리 끌어다가 사임하라고 강요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 문제적 인물이지만 또 이렇게 그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제 열심히 나서고 이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일 중독자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열심히 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어딘가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 사람이 애국자 아니냐? 애국자 맞죠.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김정은도 애국자인데 이제 굉장히 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분이 이제 카슈쿠지 그 이제 언론인 이제 살해 사건 지금은 이제 뭐 왕세자가 명령해서 살해한 것으로 다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때 한 석 달인가 넉 달이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영자 신문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아침에 보는 걸로 일과를 시작하곤 했는데 뭐 거기는 이제 언론 통제가 돼서 그 뭐 무슨 기사가 났다 해서 링크 따라 들어가 보면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확인도 못 하고 이랬지만 하여튼 그 사우디 언론에 석 달인가 넉 달을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던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복형 지금 메디나 주지사인 파이잘 왕자가 굉장히 자주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국왕이 그 이제 MBS를 내치고 파이자를 이제 그 자리에다 앉히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한 넉 달인가 있다가 다시 이제 나왔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안 나타났다고요? 네네. 그 언론에 전혀 한 줄도 안 나타나. 예. 그게 한 서너 달 됐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왕세자가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가 무섭긴 하답니다. 아직도 아버지한테 그 정도 힘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살만 왕가를 넘볼 수 있는 세력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살만 국왕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무함마드 빈 살만은 왕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하고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이 되면 지금의 세력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이제 힘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압둘라 왕도 이제 힘이 없는 왕자였다가 15년이나 권한을 행사하면서 막강한 수다이리 세븐을 내칠 생각을 할 만큼 세력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약한 왕도 권력을 오래 잡으면 그렇게 강한 왕이 되는데 이 왕세자는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상당 기간 동안 20년, 30년 뭐 길게는 4, 50년까지 국왕 노릇을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그 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외교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외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이 중동에서는 굉장히 뭐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다만 사우디에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권한을 상당히 오랫동안 최소한도 한 20, 30년 이상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 사우디 안에서 이 사람이 국왕에 올랐을 때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지금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라왔고 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사우디의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인식 작가님을 모시고 이 편에 걸쳐서 사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른 사우디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우리가 사우디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사우디가 어떤 나라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갔었던 거는 결국 다시 한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정권을 행사하는 국가인 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사우디 얘기 뭐 이래저래 좀 주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다른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서 참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인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 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 어?